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에 대한 4가지 사실과 아마존 셀러에 대한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원래 제목은 아마존에 대한 흥미로운 4가지 사실과 아마존 셀러에 대한 위험이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흥미로운은 뺐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걸 흥미롭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뺐습니다.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많은 분들이 진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만 다양한 이유에서 못하는 곳이기도 하고, 진출하신 이후에도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곳이기도 한데, 지난주에 제가 아마존 성장이, 아마존의 팽창이 아마존 셀러들에게 큰 기회가 되고 있고, 과거에도 아마존 플랫폼에서 시작한 FBA가 아마존 PL 셀러들의 큰 성공으로 이어졌었다. 그리고 향후에 아마존 배송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것 또 한 번의 폭발적인 성장을 갖고 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반대로 또 아마존이 갖고 있는 그런 성장 때문에 다른 인더스트리에는 큰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 중 하나가 아마존 셀러에게 다가오는 위험이다. 근데 그건 다음번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마존 셀러에 대한 위험만 얘기하면 이상해서 앞에 아마존이 어떤 전략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아마존이 어떤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발현될 수 있는 아마존 셀러들에 대한 위험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첫 번째 현상은,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랫폼이에요. 이커머스 플랫폼. 전 세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아마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아마존 셀러가 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한 달에 약 2억 명 정도가 접속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유니크 비지터가 아니라 그냥 비지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순 접속자이기 때문에 중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단순하게 2억 번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건 엄청난 숫자죠. 그냥 단순한 웹사이트 기준으로 봐도 그 정도 큰 웹사이트는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큰 플랫폼이고 고객이 많은 곳인데, 심지어 본 사업에서,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본 사업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돼 나온 배송 시스템만 해도 페덱스 같은 곳에서 우리는 아마존을 우리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본업은 진짜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약 50%가 2억 명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혹은 이제 아마존의 전체 고객 중에서 50%가 프라임 고객이거든요. 2년 전에 제가 강의 시작할 때만 해도 30% 정도였어요. 근데 50%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임 고객이고, 프라임 고객은 연 구독료를 119.95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99달러였나? 아무튼 되게 이렇게까지 비싸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한 100억 달러 정도 돼요. 12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꽤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일 배송, 무료 배송 이 두 가지만으로, 물론 이제 프라임 고객들은 뮤직도 공짜로 받고 또 공짜로 받는 게 많은데, 아무튼 이 두 가지 팩터가 아마존 프라임 고객을 이렇게까지 많이 늘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송 자체를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좋게 생각하고, 이 배송을 핸들을 하니까 아마존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베이라고 하는 세컨 베스트, 과거에는 이제 퍼스트 무버였죠. 제일 큰 회사를 추월을 해버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프라임 고객들인데, 두 번째로 이 프라임 고객들은 지금 현재 2일 배송을 받고 있지만, 지금 한 25개 도심지, 메트로폴리탄이니까 도심 구역이라고 해도, 아무튼 도심지에서는 1일 배송을 추진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1일 배송이 되면 특히나 25개 도심지에서는 더 많은 프라임 고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라임 고객들은 연간 1천억 달러를 소비를 합니다. 1천억 달러.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아까 전에 구독료 120억 달러랑 합하면 1120억 달러의 매출을 그냥 프라임 고객에게서만 내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곳에서, IB에서 아마존이 페덱스가 되려면 1220억 달러가 필요한데, 지금 1년에
프라임 고객으로부터 1120억 달러를 매출을 내고 있잖아요. 한 100억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프라임 고객이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 프라임 고객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2일 배송 때문인데, 이 아마존이 페덱스가 되면 전 미국에 2일 배송 혹은 1일 배송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전 미국 또는 캐나다, 멕시코까지 포함해서 북미 전 지역에 1일 또는 2일 배송을 하기 위해서 이 100억 달러라고 하는 수치가 100억 달러라고 하는 이 숫자가 과연 큰 것이냐는 한번 생각을 해봄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존의 다음 스텝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이유가, 지금 아마존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프라임 고객 덕분인데, 프라임 고객들은 2일 무료 배송 때문에 아마존을 이렇게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2일 배송을 더 개선을 했을 때 더 많은 프라임 고객이 생길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프라임 고객에서 1년에 들어오는 매출 플러스 100억 달러만 투자를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아마존이라도 100억 달러는 추가로 투자할 것 같거든요. 대출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하루에 한 5천만 명 정도 매일 아마존에 들어와서 상품에 대한 리스팅도 보고, 그러니까 정보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상품의 리뷰를 보면서 구매 의사 결정을 한대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사는 거는 우리 보통 다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는데 월마트에 들어가요. 월마트에 들어가서 이 상품을 사고 싶은데 이게 정말 최저가인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럼 아마존 앱을 열어서 아마존에서 상품을 찾아서 가격을 보는 거죠. 그러면 월마트에는 상품이 진열만 돼 있고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다른 사람들 구매했을 때 리뷰가 없잖아요. 그 상품을 검색을 해요. 그리고 그 리뷰를 봐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별로라고 한다. 그럼 옆에 상품으로 가서 그 상품을 아마존에서 검색을 해서 보고, 이거 괜찮네. 그럼 장바구니에 넣는 거죠. 그리고 월마트를 삥 돌면서 나한테 필요한 상품을 검색을 하고 리뷰를 보고,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장바구니에 넣은 다음에 월마트를 나오면서 구매를 했는데 내가 프라임 고객이에요. 그럼 내가 구매를 하면 이틀 후에 그 상품들이 죄다 우리 집으로 무료로 배송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래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고를 통해서 오프라인에 진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이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닫게 되면 실제 상품을 만져볼 수가 없으니, 아마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약간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진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존이 전체적인 리테일 시장을 잡아먹는 이 속도가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진짜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만약에 제가 냉장고를 산다, 아니면 뭐 60인치짜리 TV를 산다, 그러면 프라임 고객은 무료 배송이니까 그냥 거기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 뭐 아마존 팬트리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생필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구매하는 패턴이 보이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아주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프라인 매장 안에서는 아마존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없고, 하다 보니 오프라인 매장 점주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아마존에서는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 현재 직접적으로 제조사가 입점해 있죠, 혹은 브랜드 주인이 입점해 있지 않은 브랜드들을 계속해서 리크루팅하고 있어요. 직접 들어와라, 우리 이런 식으로 잘 팔리고 있는데 니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 입점을 하게 되면 일반 셀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같은 일반 셀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아마 2018년도 그 재무제표랑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제프 베조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같은 서드파티 셀러들, 일반 아마존 셀러들이 아마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50% 정도 돼요. 49.1%, 아무튼 대충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좀 더 키워서 우리한테 들어가는 로드를 좀 낮춰야겠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마존으로 유명 브랜드들이 직접 들어오게 해서 이런 일반 셀러들 50%를 낮추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일반 셀러는 아마존 그리고 이런 유명 브랜드와 직간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점점 줄어들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유명 브랜드가 전부 다 아마존에 입점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존이 이제 리크루팅하고 다니면서 그래도 꽤 많은 브랜드들이 입점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일반 셀러들은 결국에는 이제 좀 판매할 수 있는 가짓수가 적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마존에서 판매를 시작하시면 굳이 아마존 US만 보실 필요 없이 아마존 UK나 독일도 가시면 돼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아마존 US에서만 이런 거거든요. 물론 그게 UK 독일로도 이제 적용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아마존 US에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면 UK 독일로 진행하시는 것도 저는 진짜 100% 추천을 드려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 한 4-5년 정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 4-5년 후에 뭐 미국에 있는 모든 브랜드가 다 아마존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많은 부분이 아마존에 들어가면 그 브랜드는 우리가 직접 판매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직접 제조사가 들어갔다고 해서 일반 셀러가 못 팔게 다 막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힘든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존 US에만 꼭 그런 집중을 하지 마시고 독일 이랑 UK도 좀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마존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셀러도 100% 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게 뭐 제가 여기저기서 정보를 끌어모은 걸 가지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아마존 이래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오랫동안 아마존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 이런 게 조금씩 보이는데, 아마존에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는 아마존 셀러들이 뭐 이거 길어야 한 5년이겠는데 그럼 아마존에서 판매하던 사람들 다 망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도 향후 4-5년 계획을 미리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좋게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첨언을 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거는 기회가 아닌 것 같은데 위험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 제가 간과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아래 댓글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길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